제가 그 블로그에 후기보다 봤는데 공연 대관료에 뭐 부스 사용료랑 샤워실 비용도 포함된다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 다른데. 공연마다 다 다른 공연장. 거예요? 공연장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많고 부대 설비 사용료로 별도로 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에 보통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지되어 있는 거는 셋업 대관료,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콘서트, 뭐 그다음에 장르마다 또 순수 다르죠. 예술 이런 금액이 따로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공연장은 이제 그 장비 사용료를 기본 제공도 있고 별도 제공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좀 심각하게 나가면은 뭐 분장실 몇 개까지 사용했는지 그 체크하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사실 대관료라는 게 임시 그 월세 내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다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공연장이 갖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의 인력분들을 극장 대관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소극장은 극장 대관료에는 하우스 인력이 없으니까는 하우스 매니저나 하우스 어셔분들을 제작사에서 거기 대관하는 팀에서 직접 인력을 모집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연 보통 대관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다 빌리는 거냐? 이것도 아닙니다. 시간당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이게 공연 기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관을 열어주고 이 이외에 뭐 프레스콜 같은 거에서 낮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때 대관료 추가 대관료를 또 내야 되고, 그리고 모 극장에서는 요즘에 그 포토존 이것도 돈을 받겠다. 이것도 개수에 따라서 받겠다 이런 데도 있고, 갑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극장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돈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공연이 누가 돈을 벌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관객들은 비싼 돈을 내고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 돈들 다? 인건비? 무시 못하죠. 인건비 무시 못하고, 그리고 똑같은 공연을 올리면 예전에는 창작 초연을 올리면 처음에 올렸을 때 제작비가 제일 비쌌다가 이후에 제작비가 조금씩 저렴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약간 수선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올라서 재연 때 재재연 때 제작비가 줄어드는, 그래서 공연의 어떤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이런 경험이 요즘에는 힘듭니다. 네. 대관료도 마찬가지로 제작팀에서는 늘 부담스러운 돈이고요. 공연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부족한 돈입니다. 네. 돈은 누가 버는 걸까요? 자, 이럴 거면 뮤지컬 8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해아로운 공연생활 진행자이자 제작사 랑이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네, 전 더 뮤지컬 전 편집장. 전전. 네. 네.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우리 배경희 편집장님이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지난 7회 때 이어서 8회 때도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할 공연은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트로트 신동 가수 정동원 군의 소속사 쇼플레이의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입니다. 베어 더 뮤지컬 벌써 몇 번째 시즌이죠? 이게 올해 5년째라고 하더라고요. 5년째? 5년. 5번째 공연. 베어 더 뮤지컬도 벌써 5번이 됐네요. 네네. 얼마 전에 시작했고 9월 18일까지 공연을 하니까 이번에 공연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공연 매니아라면 공연을 좀 뮤지컬 소극장 뮤지컬은 내가 좀 봤지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좀 그 어떤 필수 과목 같은 이제 그런 뮤지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터미션 포함해서 165분이에요. 웬만한 거 160분, 대극장 공연만큼 길이가 기록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영광홀에서 하고 배우가 이것도 뭐 2명 3명 나오는 공연이 아니니까. 2000년에 오프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됐고, 오프브로드웨이 정확히 근데 지역적으로도 메인 브로드웨이에서 살짝 벗어난 곳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브로드웨이라는 곳이 맨하탄의 중심에서 그렇죠. 있는 이제 어떤
600석, 400석 이상, 500석 이상 되는 극장들을 말하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네. 그 규모라기보다는 네. 브로드웨이 리그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입되어 있는 극장들 어느 정도 상업 공연이 가능한 상업적이고 오락성을 갖고 예.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500석 이상은 돼야 네. 그 프로덕션이 운영이 되거든요. 네. 너무 작으면 사실 수익이 안 나니까. 어. 근데 그런 어떤 상업적인 프로덕션을 브로드웨이라고 한다면 네. 그런 브로드웨이 시장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갔을 당시에 너무 상업적으로 가는 것에 반해서 네. 우리는 조금 더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네. 조금 다른 조금 작은 옆에 네. 이제 좀 작은 그 공연장에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공연장들은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라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작품이 조금 더 상업성이 덜하고 네. 하는 성격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좀 그것들이 이제 이 오프 브로드웨이가 막 생기기 시작한 게 1920년대 이때거든요. 100년 전이다. 그러네요. 벌써 100년. 그것도 100년 됐네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라는 그 공연장들이 네. 생기기 그때는 시작하는데 분명히 반 브로드웨이적인 생각으로 반상업적인 굉장히, 생각으로 그렇게 예,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랬죠. 예. 근데 지금은 지금 완전히 그 브로드웨이 공연을 하려면 장기 공연해야 되잖아요. 예. 장기 공연하기 힘드니까 예. 그러기 전에 이제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어떤 시험하는 약간 트라이아웃처럼 예. 예. 테스팅 마켓 그래서 같은 오프 느낌이죠. 브로드웨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오프 브로드웨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의 입성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마치 이게 성공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의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좀 퇴색돼서 그렇죠. 좀 달리 변형돼서 그리고 이제 뭐 네. 뮤지컬 쪽만 보면 또 이렇게 보이는데 네. 원래 브로드웨이나 오프 브로드웨이나 오프오프까지 네. 보면 뮤지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연극도 뭐 많이 넘버벌 하고 퍼포먼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실험극 연극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실험적인 것들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프 브로드웨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아까 오프 브로드웨이도 있고 아마 오프 브로드웨이가 그렇게 되면서 오프 브로드웨이도 그렇죠. 생겼겠죠. 오프가 약간 또 여전히 상업적으로 가니까 네. 더 실험적인. 그러니까 이미 오프 브로드웨이라는 의미가 약간은 퇴색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2000년도에 네네네.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이 베어 더 뮤지컬에 초연이 됐고 네. 영국, 필리핀, 호주, 벨기에, 캐나다, 페루,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뮤지컬이 얼마큼 올려가는지 이번에 그 뭐야 TVN에서 그 왜 뉴욕에서 댄서들 가갖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네. 그 타임스퀘어가 보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타임스퀘어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때는 입간판이었으니까 네. 광고가 하나면 위키드면 위키드 딱 보이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 전광판이니까 맞아요. 돌아가는 계속 거예요. 바뀌죠. 네. 그래서 저 뮤지컬 우리가 아는 뭐 맘마미아 무슨 뭐 물랑 루지오 막 킹키부치 이런 게 막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예. 여하튼 이런 지역의 뮤지컬 시장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오프 브로드웨이 얘기할 때도 네. 대학로는 그러면은 오프 대학로 이런 게 있나? 대학로도 골목 왜 첫 번째 그 해화역 그 찾길에 있는 극장들. 근데 사실 지금 대학로의 메인이라고 느껴지는 건 불과 한 15년 전 이때는 무슨 알과 엑소 극장, 학전 이런 데가 메인이었는데 지금은 TOM, 예스24, 그렇죠. 뭐 아트원 이런 데가 메인이잖아요. 그렇죠. 대학로도 약간 요걸로 좀 이렇게 해야 되나? 거리보다도 네. 그 대학로 뮤지컬만 따지면 연극 말고 그렇죠. 예. 그 전체 뭐 대학로에 뭐 150개가 있니 200개가 있니 예, 그렇잖아요. 극장이. 예. 극장 수가 200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지금 한 150개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예. 코로나 거치면서. 근데 거기서 실제로 뮤지컬을 올리는 7개의 공연 시설, 그러니까 예. 예스24나 예. 거기도 맥관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TOM이라든가 드림아트 센터. 드림아트 센터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예. 뭐 서경대 스콘. 예. 그 몇 군데 7군데 예, 예. 7군데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예. 대학로 뮤지컬의 매출액의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 플러스 셔츠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플러스는 그것까지 하면 거의 이제 90%까지 갈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약간 저희 같이 뮤지컬을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기가 대학로고 네. 그 나머지 공연장이 약간 오프 대학로 그렇죠. 이런 거의 다 느낌이에요. 뮤지컬도 잘 안 하고 네. 다 작품 수도 적고 예. 작품 수는 그 7개를 넘어간 다른 데서 또 하긴 하는데 매출액이 거의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참 시장이 커지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쏠림 현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가 봐요. 예. 자, 베어 더 뮤지컬을 얘기하다가 별 얘기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아까 제가 영국이랑 필리핀, 그 호주, 벨기에, 캐나다, 페루
이렇게 공연이 됐고 2015년에 초연된 지 15년 만에 한국에서 초연이 됐었던 작품입니다. 오리지널 공연은 베어 어 팝 오페라와 베어 더 뮤지컬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저 처음 알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 칼럼니스트님, 우리 국장님, 베어 더 뮤지컬 이게 그 뜻이 정확히 뭐예요? 그 베어가 이제 뭐 벌거벗은, 헐벗은 뭐 이런 의미니까 저도 이제 유추하기로는 이 작품이 약 큐어 뮤지컬이라고 정통 큐어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게이들이 나오는 뮤지컬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많이 아시잖아요. 킹키부츠도 그렇고 뭐 라카지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헤드윅도 그렇고 뭐 렌트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다른 작품들 보면 그들이 등장인물이 있지만 되게 좀 보편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느끼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인데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들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오다 보니까 그들의 존재가 일반 사회에서 뭐 드러나고 발가벗겨지고 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제목이 아픔이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의 제목이네요. 마지막에 또 이제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 처음 했을 때 누군가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정통 큐어 뮤지컬이라고 하면서 약간 그 명칭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초연됐을 때, 그러니까 2022년을 현재 살고 있는데 그냥 숫자 2015년은 꽤 요즘 같은데 이 뮤지컬 작품에 대한 이 퀴어 뮤지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의 느낌은 2015년은 꽤 옛날 같은 느낌이네요. 이때 그런 말이 논란이 되고 막 이랬었다니까. 논란까지는 아니고 여기 어디 그 이제 어깨에 있다 보니까 또 그때 제가 매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에 조금 더 약간 그 명칭에 대해서 살짝 논의가 이렇게 주고받는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아까 제가 이게 중소극장 치고는 무대 위에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는 공연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피터 역의 박정원, 김지훈, 윤석호 배우가 이번에 하고 있고 제이슨 역의 유현석, 윤승우, 김재하 배우가 아이비 역의 임예진, 신한결 배우가 캐스팅이 되었고 이렇게 지금 제가 피터, 제이슨, 아이비 역할 말씀드렸는데 이 세 역할을 포함해서 총 14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공연이고 이게 이제 신인 등용문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 할 때는 신인 등용문보다 그 중소극장에서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기도 하고 잘하는 배우들이 하기도 하고 좀 신인들도 있었어요. 이상희 배우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여기 초연 때 2015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이상희 배우를 주목할 때가 아니었구나. 아니었죠. 많은 무대에서 볼 기획 자체가 많지 않았는데 이 작품에서 굉장히 좀 주목받기도 했고 사실 이 작품 그 신인 등용문이라고 돼 있어서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대극장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는 박강현 배우, 웃는 남자의 주인공 박강현과 킹키부츠의 이번 주인공 서경수 배우도 다 여기 다 거쳐갔죠. 이 베어 더 뮤지컬을 거쳐갔던 배우들입니다. 뭐 성두섭 배우도 계속 출연했었고 윤소호, 전성우 배우도 초연 때부터 출연을 했고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쇼플레이에서 베어 더 뮤지컬을 홍보할 때 이 작품에 나오는 배우들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출신들이 워낙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무대 위에서 이혜은 씨도 여기 초연 때 출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민경아 씨도 우리 호프의 이혜은 배우 결혼할 때 굉장히 즐겁게 결혼했던 결혼하셨어요? 이혜은 배우? 네네네. 이런 작품들이 꽤 있잖아요. 예전에 지하철 1호선이라든가 빨래라든가 이런. 빨래, 지하철 1호선도 어마무지한 배우들이 거쳐갔고 그리스가 또 한때 뭐 지금 조정석, 오만석 막 다 석들이네. 뭐 이런 분들 다 거쳐가셨고 그런 공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근데 요즘에는 그 2인극, 3인극이 많아지면서 2인극, 3인극은 한 번 공연할 때 이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가 명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계속 하니까 많아지더라고요. 쌓이고 쌓이면서. 그래서 최근엔 대학로에 스릴미 했던 배우들도 맞아요. 굉장히 네. 많아지고. 스리무 배우들도 네. 되게 잘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인 등용문이라는 말이 그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연이 좀 편하고 쉬워서 신인들이 와서 자기 역량을 뽐내고 이게 아니라 이거 사실 배우 더 뮤지컬은 그 호흡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작품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잘하면 관객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이게 사실인지 이거 보도자 우리 PD님이 보도자료를 보고 기사를 발췌해서 자료를 조사했을 텐데 네. 1,500대 1이거든요. 지금 경쟁률이 이번 이 1,500대 배우 더 1. 뮤지컬의 경쟁률이 네. 1,500대 1이면 이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이다가 지난 6번의 시즌을 거쳐가면서 아이다의 오디션을 봤던 배우가 4,400여 명이 된다고 해서 대단히 많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근 2005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몇 년간, 16, 7년간. 근데 이번에 1,500대 1이요. 이렇게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럼 1,500대 1이면 총 14명이 출연하면 몇만 명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 이게 말이죠. 이거 제가 지난번 사회찬미가 10주년이 아니라 10년째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이후에 요 1,500대 1 요거 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요거 1,500대 1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신 명수 대비 그러니까 출연자는 명수 곱하기 1,500 이게 아니라 피터 역에 1,500명이 지원한 거지. 한 역에. 네, 한 역할에 몰리면 쏠리면상. 네. 근데 피터 역에 지원하는 사람이 피터 역, 이지망, 앙상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린 이제 다 피터 역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걸 우리가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1,500명이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아니고 이거 뮤지컬 이 중소극장 공연에 10,000명 정도 실제로 모였으면 이 진행 사람들이 못하죠. 대학로에 공연을 보러 와도 웬만한 공연 다 매진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디션 우리 많이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이거. 인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네. 서류가 1,500개 그럼. 서류 지원이. 그러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최소 1,500개 이상 왔다. 이렇게. 예. 자, 그리고 이번에 2022년 시즌에 프리뷰 기간 때 그 유료 예매자들한테 웰컴 키트를 증정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성 세실리아라는 웰컴 키트를 증정했대요. 그 입학 증서랑 아이디 카드, 미니 포스터, 그 포토카드, 그다음에 메모지에 알석 할인 쿠폰까지 들어 있어서 관객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뜻이죠. 관객들한테. 그 학생들과 똑같이. 네. 근데 요거가 이번에 킹키부츠도 그 처음에 티켓 오픈할 때 1,000명인가 2,000명인가 한정으로 그 스페셜한 키트를 주는 티켓을 판매했었어요. 네. 뭘 주나요? 한정돼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는 MD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배우들의 어떤 무슨 그 비공개 사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이제 그 CJ에서 스칼렛 핀퍼넬이라는 공연을 했었을 때 그때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 어떤 그 보물 상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딱 하면은 이제 그 스칼렛 핀퍼넬 그 극중에 나오는 반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만년필 그 펜촉 같은 거 막 이런 거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마케팅이 그 약간 그 한정판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 공연에 식구로 맞이한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참 기가 막힌 마케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칼렛 핀퍼넬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 마케팅을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다 했었던 건데 아주 참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예. 그리고 요런 거 아까 그 섬세한 마케팅 지난 7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그 베어 더 뮤지컬도 MD 영수증 하단에 MD 사면 영수증 이게 치 나오잖아요. 카드 결제하니까 거기 하단에 영원히 너와 나 요런 멘트가 딱 나와서 이제 공연 보신 분들은 이 멘트에 또 이 인쇄에 또 막 알았어 쇼플레이 내가 이번에 10번 불러 12번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갈랑 카드 얘기 나와서 그 난세 때 지난번에 난세가 제갈랑 카드를 무슨 병풍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배어는 베어 시크릿 마니아 이제 제갈랑 카드 이름이 그건가 봐요. 베어 시크릿 마니아 여기에는
도장이 아니고 이제 스티커. 제가 지난번에 그 돈이 좀 신경 쓰면 스티커. 스티커 붙여준다고 하고 학사모, 양말, 넥타이, 케이크, 먼지털이, 약, 와인병, 포스터. 스티커가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 여기서 골라서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근데 요거 이제 스티커를 읽다 보니까 딱 그 공연이 생각났어요. 어나더 컨트리 연극. 네.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것도 이제 학원물이라고 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베어드 뮤지컬도 그 성 세실리아 학교, 어나더 컨트리도 학교. 요런 거는 요런 식의 어떤 그 재관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 요런 걸 비슷비슷하게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로쳐놓고 우리 PD님이 요런 자료를 요거 좀 요거 얘기해서 앞으로 제작사들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이번이 5연째인데 지난번 4연 때 이렇게 월별 도장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에 5번을 그 반드시 봐야지만 스페셜 기프트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총 관람하는 일정 중에 알아서 보는 거지. 월별로 잘라서 그 달에 그 만약 달 4번 보고 다음 달 한 번 보면 못 되는 못 안 되는 거지. 욕을 또 이건 좀 아니죠. 예. 빈정상하죠. 빈정상하죠. 예. 그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욕을 이래서 해야 되나 봐요. 이번에 그렇게 안 하니까. 네. 욕을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좀 너무 날석에만 하지 마시고 비난 말고 약간 비평하듯 해주시면 제작사들이 좀 알아서 좀 잘 듣지 않을까. 그리고 베어드 뮤지컬은 워낙 이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매니아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거라 그 공연의 기록 같은 걸 좀 좋아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커튼콜 촬영을 매회 다 가능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연 끝날 때 커튼콜 때 그 박수 소리가 좀 아쉽긴 한데. 맞아요. 예. 좀 아쉬워요. 공연 끝나고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소구했다. 그렇죠. 라는 어떤 그런 약간 인사 같은데 사진을 찍게 되면 사실 다들 거기 찍는 너무 못돼서. 그래서 이 커튼콜에 대해서는 참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대형 뮤지컬 공연장에 지금은 이제 저작권 여러 가지 문제로 사진 촬영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는 대부분 다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공연했을 때 자꾸 라떼 얘기. 그때는 사진 촬영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알아서들 사진 꺼내서 찍으셨고 맞아요. 알아서 박수도 쳤고 맞아요. 사진 찍으면서도 함성도 막 후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찍는 영상이나 여기에 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리 안 질르시니까 이게 좀 여튼 아쉬워요. 근데 그때는 아마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지 않던 시기 아니에요. 카메라를 늘 갖고 다니지 않았어. 다 찍고 싶었지만 제가 라떼라고 했지만 제가 그래도 디카 보급률이나 이런 게 꽤 괜찮을 때 얘기인데 팩폭하셨어. 여하튼 이 매회 커튼콜 촬영 가능한 거 물론 오시는 관객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서 좋긴 하지만 배우들이 마음껏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특히 요즘같이 네네네. 함성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때는 객석에서 이제 공연 딱 끝나자마자 엔딩이 딱 끝나고 나서 벌떡 일어나는 기립 있잖아요. 네네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뭐 공연장만 가면 다 그러던데. 아니 진짜 우리 내가 진심으로. 네. 저는 약간 부끄럼 타서 그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봤던 제일 깜짝 놀란 기립이 노틀담 뒷발이었어요. 그 꼽추 노틀담 뒷발이의 그 주인공이 콰지모도 나왔대. 콰지모도가 춤춰요 에스메랄다를 다 부르고 나서 맨 마지막에 무히 이러면서 꽝 끝나거든요. 끝나고 이 앞에 있었던 관객들이 이걸 안 거죠. 끝나고 암전 기립 불 말하고 이때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좌좌좌좌좌 기립이 되는데 2층 3층까지 기립이 번지는데 와 무섭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기립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못해서 못했던 게 국립극장에서 지붕의 바이올린 봤었을 때 김진태 선생님 하셨었는데 너무 잘하셨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셨죠. 너무 기립을 하고 싶은데 이 공연을 너무 재밌게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 지겹게 본 사람도 꽤 많은 거예요. 꽤 길었었어요. 네, 시간이 그래서 길게 느껴졌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소위 공연 매니아 분들이 많이 보러 가시는 공연을 자주 보시니까 언제 끝나는지 아니까
커튼콜 촬영이 가능한 날에는 앉았고요. 알아서 공연 끝날 때 마지막 노래 딱 듣고 나서 암전 될 때 카메라 후라시기 띠띠띠띠띠 이거 약간 음악 소리 같더라고요. 이 소리가 탁탁 켜지면서 우리는 거의 객석 뒤에서 보니까 네네. 그러면 조명 무대에 있는 전식이 아닌데 조명이 아닌데 네. 이 카메라에 모니터 켜지는 불들 어. 이것도 약간 그림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어. 네.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 기립을 쫙 해줘요. 관객분들이 잘했다고 그 수고했다고 좋았다고 딱 해준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또 타삭 딱 앉아요. 이게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앉아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연출의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속돼.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저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여하튼 이 베어 더 뮤지컬은 아마 좀 거꾸로 매 커튼콜 가능하니까 새로 오픈하는 어떤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은 기립 위크 같은 거 만들어서 차라리 커튼콜 촬영 안 되고 오늘만큼 박수로. 아니 그럼 커튼콜 촬영할 때는 다 앉아 있어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마타리 보러 갔는데 거기는 대극장은 다르죠. 그래서 네. 생소한 거예요. 저기 사진을 찍으려 그러는데 네. 이들이 다 서 있으니까 네.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이 배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만큼이 막 머리 있고 막 그래요. 네, 화면은 그 네. 하단이 다 사람 머리로 가려져 있는 거죠.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 각도 이런 그립밖에 안 나오지? 싶었는데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약간 예외였군요. 소극장에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공연에는 촬영이 가능하게 공지가 날이 있죠. 뜨면 네. 다 객석에 앉으셔서 팔도 막 최대한 흔들지 않고 몸도 최대한 안 움직이면서 보시는 예의를 서로 갖춰주시는데 저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예의 없는 건 아니고 너무 좀 딱딱할 때는 있긴 있어요. 근데 대극장에서는 커튼콜 촬영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놀다가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여하튼 베어 더 뮤지컬은 매회 커튼콜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공연 보러 가시면은 촬영도 하시고 촬영이 없는 기립 위크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 베어 더 뮤지컬 정식 음원도 발매되었고 그래서 대해자라고 불릴 만큼 초연 때 재연 때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박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실 때가 많습니다. 베어 더 뮤지컬은 공연 영상도 굉장히 많고요. 연습 영상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제가 헤아려운 공연 생활 이거 하면서 연습실 영상 라이브로 중계해서 그냥 올린다고 그러면은 베어 더 뮤지컬 영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좀 올리면 안 되냐 이렇게 비교당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안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대 선후임 사이라서 더 얘기가 나왔었던 우리 박강현 서경수 배우. 이 배우가 이제 베어 더 뮤지컬을 같은 시즌에 하면서 했었던 이제 퀴어 뮤지컬이니까 애정신이 조회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공식 계정에서는 삭제가 됐대요, 이거. 근데 다른 사이트에서 영상이 계속 돌고 있다고. 박강현, 서경수, 강홍석, 정원영 이런 배우들이 친분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이들이 그 DJ DOC 공연도 했었고, 예. 그 노래 뭐더라? 네, 그 저도 노래가 생각이 안 나서. 런투유? 런투유. 뮤지컬 런투유. 네. 그 강홍석 씨가 거기로 데뷔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끼가 엄청난 사람들이라 지금 무대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의 끼를 부릴 수 없는 공연들을 하고 계셔서 서경수, 박강현 이분들 다 입을 대다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와서 한번 좀비들이랑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약간 좀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예. 영광오리 오늘 처음 방송할 때 왜 대관비를 물어보셨는지 알겠습니다. 영광오리 대관 공고에 화장실 사용료를 넣었나 봐요. 진짜요? 네, 그렇대요. 화장실 사진. 그렇죠. 화장실 사진을 넣을 만큼 화장실 부심이 있는 공연장이라고. 훌륭하죠. 영광홀 화장실. 영광홀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공연장 화장실 중에. 네, 맞아요. 저는 충무 화장실도 나쁘지 않은데 특히 영광홀 화장실 더 좋아 보이는 게 영광홀로 들어가는 그 입구 종로 5가역에서 그 이제 약국이 쫙 이렇게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시장이 있고 광장시장 있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북적북적 막 이런 동네 같잖아요. 그 앞에 영광홀 앞에만 나가도 길도 좁고. 근데 영광홀 안에만 들어가서 로비를 밟고 내려가서 화장실만 가면 고급 호텔이에요. 맞아요. 네, 영광홀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영광홀은 그 2층 1열, 2열 좌석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서 600석 정도의 그 객석 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극장을 이런저런 불편들을 다 생각을 해서 좌석을 사석 처리라면 400석 정도의 극장으로밖에 활용이 안 돼서 이게 이제 대관비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공연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칼럼니스트님, 우리 그 국장님은 영광홀에서 보셨던 공연들 뭐 있으세요? 넥스트 노멀이나 네. 팬네터. 팬네터도 그렇고 넥스트 투 노멀도 그렇고 최근에 리지도 그랬고 그리고 외쳐조선도 거기서 공연을 했었었고 네네네. 전 여신님이 보고 계셔도 거기서 봤었었고 예전에 오디에서 만들었었던 나쁜 녀석들이라는 작품도 거기서 했었고 그래요? 예, 예. 영광홀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들 그다음에 형제는 용감했다도 거기서 했었었고 근데 이제 공연장의 위치가 대학로라고 하기에는 종로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대학로에 있는 공연 하기에는 해화역에서 내리면 안 되고 종로 5가에서 내려야 되니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학로와 영광홀을 좀 잇는 요런 프로젝트 요런 이번에 웰컴 대학로 같은 거 하는데 만약 웰컴 대학로 해서 가로등 현수막이 종로 5가까지 걸리면 영광홀 대학로를 인정이고요. 거기 떨어지면은 이화사거리에서 끝나면은 그 대학로는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코피스에는 대학로 공연장으로 안 속해 있어요. 아 그래요? 집계가 안 돼요. 거기 대학로 시장 이렇게 집계할 때는. 그럼 대학로 아니네요. 네. 그리고 영광홀 그 애매한 게 꽤 많아요.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요즘에 상을 줄 때 400석 이상, 400석 이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광홀은 400석 이상 공연장이에요. 600석이니까. 국장. 네, 근데 최근에 리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호프까지는 호프도 앞에 1, 2열 빼면 400석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공연은 400석, 객석은 400석 규모로 판매했는데 공연은 400석 이상 공연이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중국장 말이 없어지면서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줄거리 좀 알려주십시오. 네, 보수적인 카톨릭계 고등학교가 배경이고요. 성 세실리아. 네. 개학식 날 피터가 제이슨의 장례식 꿈을 꾸면서 그게 시작됩니다. 피터는 남학생인데요. 이 학교 킹카인 제이슨과 비밀리에 사귀는 중입니다. 항상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제이슨이 걱정된 피터는 둘의 관계를 밝히길 원하지만 제이슨은 계속 몰래 만나고 싶어 하죠. 어느 날 졸업 공연에 올라갈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 오디션이 열리고 로미오 역에 제이슨이, 줄리엣 역에는 아이비가 맡게 됩니다. 아이비는 극중이 아닌 현실에서도 제이슨을 유혹하고 제이슨은 유혹에 넘어가 피터 몰래 아이비와 관계까지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커밍아웃을 원하는 피터에게 이별을 구하면서 청소년들이 겪는 동성애나 마약, 임신 등 파격적인 성장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퀴어 뮤지컬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게이나 뭐 동성애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퀴어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느끼는 고민이나 갈등들을 담아내는 작품이 사실 게이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많지만 그런 게 메인인 작품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다른 이야기 사이에 끼거나 네네네네. 애매하게 다르게 포장하거나 네네네. 알고 보니까는 동성애자였다. 뭐 이렇게 되는 공연들이 전반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한 공연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줄거리를 거의 우리 PD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를 우리 그 국장님께서 그냥 읽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내용이 전달이 돼요. 네. 그 이게 또 극중국 로미오와 줄리엣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이제 극중국과 현실과 이게 맞물리면서 오는 또 굉장한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보면은 막장 이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고전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도 또 같이 섞여 있어서 이 작품을 지금 시대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극중극의 형식으로 사용될 때 꽤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소위 터부시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게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극중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그래도 볼 때 좀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얘기는 사실 많이 차용되기도 하잖아요. 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1950년대 배경으로 하는 거고 뭐 어디나 어느 시대나 그 서로 반목하는 그 집안 때문에 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이루지 못해서 뭐 파멸하는 이야기들은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갈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이제 뭐 햄릿 같은 경우에는 뭐 숙부가 뭐 엄마랑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고전들이 그런데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여하튼 이 베어 더 뮤지컬 벌써 그 5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공연 될 때마다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공연인데 신인 등용문이기 때문에 그 전 시즌에 썼던 배우들의 원숙한 공연과 이제 만나야 되는 새로운 시즌에 이제 긴장하고 있는 이 공연을 처음 하는 배우들 간의 갭차 때문에 공연 초반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공연이거든요. 저는 이게 반복되는 공연들 몇 번씩 하는 공연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거리라고 생각해요. 이 5번째 올해 하고 있는 베어 더 뮤지컬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우분들이 또 이 베어 더 뮤지컬의 특유의 그 어떤 느낌을 공연 중후반부에 얼마나 더 뜨겁게 보여주실지 좀 기대가 되고 쇼플레이가 지금 디아길레프, 니진스키, 그리고 베어 더 뮤지컬 지금 연달아서 뮤지컬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좀 티켓도 좀 붙고 그래서 저기 콘서트 이쪽에서 좀 돈 번 거 있으면 뮤지컬 쪽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잘 버시나요? 제가 그쪽 얘기는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되게 힘드셨잖아요. 아유 엄청 힘들었죠. 근데 그 이제 가수 매니지먼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혼자 생각에. 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리뷰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대 세트가 높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2층에 앉았는데 2층 좌석 대부분이 약간씩 시야 방해가 있습니다. 2층 앞쪽보다는 뒤쪽이 더 나은데 기왕이면 1층 가세요. 나는 2층에서 봤다. 2층 볼 거면 뒤로 와라. 근데 나 같으면 1층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 2층 1열 봤을 때 이 바 때문에 시야 가릴 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바 때문에 시야 가리는 것도 있고 그 무대 동선을 배우들이 그러니까 1층 1열 쪽으로 무대로 가깝게 나오면 나올수록 안 보여요.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감이 자꾸 올라와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우리 이제 그 스태프들은 그걸 다운 스테이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배우들이 막 애드립도 많고 이런 공연에 동선까지 막 그 무너질 때 있어요. 재밌게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열에 있는 관객들이랑 이렇게 가까이 가면 관계자들은 아씨 2층에서 컴플레인 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시야가 그 물리적으로 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객석으로 많이 빼면 뺄수록 2층 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다음 리뷰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외국 작품이라 그런지 확실히 수위가 셉니다. 초연부터 계속 보는 극인데 신인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개막 초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많고 막공으로 갈수록 디테일이나 캐릭터 해석이 깊어져요. 이 부분 때문에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점은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네. 훌륭하신 분이 리뷰로 보내주신 분이 훌륭한 거예요? 제작사가 훌륭한 거예요? 아니 둘 다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신인들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뭐 잘하는 배우들이 뭐 좋은 공연을 보여주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또 새로운 신인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다 이해해 주시니까 이분도 훌륭하고 그런 걸 하는 제작사도 훌륭하고. 그래요. 좋은 배우들한테 기회를 안 줬는데 자기가 좋은 배우인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수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칼럼니스트님께서는 보셨던 공연 중에 수위가 제일 셌던 공연이 뭐예요?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더 훨씬 많은데 노출 수위에서 노출 수위에서는 뭐 전라는 흔하고 전라가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더 성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거는 많지 않은데 예. 여기도 그렇게 뭐 있긴 있지만 그렇죠. 스프링 어웨이크닝이 제일 세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사실 스프링 어웨이크닝 같은 그 노출 장면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수위가 세다 이렇게 잘 안 느껴지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수위가 세다고 느꼈던 건 사회찬미. 아, 사회찬미. 키스씬이 생각보다 엄청 나오더라고요. 네. 사회찬미는 근데 정말 그 줄타기 밀당에 너무 저도 최근에 보다가 최근에 오랜만에 봤거든요. 사회찬미를. 근데 정말 다 되게 쫀쫀해져가지고 관계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스를 할 때도 그렇지만 키스하지 않을 때 그 눈빛 하나, 손짓 하나가 너무 다 이렇게 딱 계산되어 있고 아주 관객들의 마음을 막 쥐락펴락하는데 이걸 정말 계속 보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나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무대 위에서 키스씬이 이제 노출도 그렇고 미스 사이공을 처음 봤을 때, 좀 민망하죠. 처음에 댄서들 춤 첫 장면 의상 자체도 굉장히 좀 노출이 심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정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킴이랑 만나갖고 노래 부르면서 키스도 노래 중간중간에 하는, 물론 그거는 단 둘의 애정씬이니까. 근데 무대 위에서 이 그 수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하면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관객들은 그 자체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볼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된다는 주의여서 저는 한국 공연도 수위 이제 높여봅시다 이러면 음식 차원에서 말씀을 그냥 한번 드려봤습니다. 응원하시는 겁니까? 네, 창작자들이나 배우들한테도 어떤 이 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캡을 씌우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효과적이잖아요. 이거 이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좀 필요하고, 뭐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얘기했지만 그 카톨릭에서 처음 성을 알아가는 학생들의 이야기잖아요. 처음 성행위를 하는 그 학생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뭐 이야기로 푼다거나 뭐 무대 뒤로 한다거나 뭐 연출적인 방법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직접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 연출가는 선택한 거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창작자들이 더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걸 관객분들이 보시는 것도 훈련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 상의 탈의를 하잖아요, 두 배우가. 마이크 선 어떻게 정리했을까?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한쪽만 보이니까 이 반대쪽 어깨나 이쪽으로 감췄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감췄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든 하겠죠. 자, 요것도 어려워하시는 거. 배우들 뮤지컬 추천하고 싶으신 분. 이거는 진짜 뭐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런 갈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퀴어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정통 퀴어 뮤지컬이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보시면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배우들 뮤지컬 시즌이 바뀔 때 동안 계속 이 제작사가 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 한 번은 봐주셔야 됩니다.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오늘 배우들 뮤지컬 이야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musical_돌아돌아 하시고 네이버.com이나 이묘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돌아돌아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럴 거면 뮤지컬.